펴봐.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야. 저번 시간에도 뭐 말했지만 3학년 1학기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저번 시간에 이해 안 된 거 있어? 있어 없어? 자, 그럼 보자.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또 자, 물질의 변화는 두 개가 있어.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있는데 물리 변화는 뭐야? 물질을 이루는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그러면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 했어? 그렇지.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그러면 분자서부터 성질을 띠는데 이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성질 그대로야. 단지 분자 간의 뭐야? 거리만 틀려져. 응? 뭐 물 분자가 거리가 틀려져 갖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얘가 여기서 변하는 거는 분자 배열만 변하는 거야. 물리 변화에서는 뭐만 변한다고? 뭐 원자의 종류나 수 그대로고 분자의 종류나 수 그대로고 원자 배열도 그대로고 분자 배열만 변하는 거야. 갖고 모양이나 고체, 액체 상태 변화가 있다. 그리고 화학 변화는 보자. 화학 변화는 뭐가 있어? 원자 배열이 변해.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된다. 상혁이 정신 안 차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상혁아. 자. 하나 먹어. 홀수 먹으면 괜찮지? 따뜻하지? 이제 바람 나오니까. 원자 배열이 변해. 갖고 분자 구조가 변해. 완전히 분자 구조가 다른 놈이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다 보니까 성질이 변한다. 즉 이때는 분자의 종류나 수, 분자 배열, 원자 배열도 다 변해.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연소, 물질이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 잠깐만. 여보세요?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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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라든지 물질이 타는 거,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그 앙금 생성,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 그 다음 기체 발생. 그 다음 색깔, 냄새, 맛의 변화. 근데 물리 변학은 화학 변학은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물리 변학은 화학 변학은
원자 자체는 그대로예요. 단지 원자의 배열이 변하면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지. 화학 반응. 즉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반응 전에 총질량하고 반응 후에 총질량이 어떻다? 같아. 반응 전에 총질량이나 반응 후에 총질량이 같다. 이게 뭐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그래서 오늘 뭘 배운 거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운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다? 그대로야. 이걸 뭐라 그래? 질량이 보존된다 해갖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첫 번째 누가 했어? 화학의 아버지인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있어. 프랑스 과학자인데 이 라부아제는 진짜 근면상실했어. 갖고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어. 갖고 와이프도 옆에서 실험을 도와줬어. 갖고 이 사람이 보일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놈을 원소라고 하자. 갖고 원소의 개념을 도입했어. 갖고 그러면 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볼게. 그래갖고 여러 가지 원소를 발견했어. 한 20여 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로 물이 화합물이고 원소가 아님을 밝혔어. 실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화학적으로 굉장히 업적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이 있지. 시민혁명이 있지. 시민혁명 전에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요새 같으면 세무 징수반을 했어. 징수반을 했어. 세금 걷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알바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한테 뭐라는 거야? 저 새끼 우리 고열을 빨아먹은 놈이래요. 단두대에 사라졌어, 이 사람이. 단두대에 처형됐어.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럼 보자. 라부아제는 뭐라 했냐면 특히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이나 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은 물리 반응에도 성립하고 화학 반응에도 성립해. 갖고 반응 전에 질량이나 반응 후에 질량이 어떻다? 같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근데 왜 같아? 이게 성립하는 까닭이 있어. 야, 상혜가 왜 성립한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물리 반응이건 화학 반응이건 뭐는 안 변한다고?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단 말이야. 갖고 원자 자체는 그대로 돼. 고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 돼요. 그러면 어차피 원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다 더하면 더한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에 원자의 질량을 다 더하면 반응 후의 질량이나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밑줄 그어.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물질이 이루는 원자 자체는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란 말이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반응이건 화학 반응이건 다 성립한다. 나와 있다. 그리고 옆에 보자.
물리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지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보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있어. 그러면 실제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보자. 아리야, 오늘 컨디션이 좀 낫네? 그날 그래갖고 보충 받았어? 수학은? 수학은 했어? 안 했어? 됐어? 야, 너는 뭐 했어?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쉬었어? 수학했죠. 수학 나왔냐? 네. 수학 수업 있었어? 너 시험지? 저 새끼 시험지 안 갖고 온 거 봐. 나 진짜 짜증나니까. 아리아는 갖다 줬잖아. 갖다 줬어? 아리아는 뭐 했어? 학원 무슨 학원 갔어? 너도 수학했어? 같이 수업 갔냐? 아니야? 그러니까 야 1월 1일 하는 시인데? 수학?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저 근데 과학 시험도 드립 안 흘러가고. 안 줄게? 근데 이따 줄게. 돌려줄게. 니 걸 덜 지웠을걸? 아마 지우고 돌려줄게. 여기 있다. 못 지우겠다. 그냥 복사본 해야 되겠다. 이걸로 썼잖아. 이걸로 했잖아. 알았어. 이따 복사하고 줄게. 이따가 말해 선생님한테.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변화 보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화학 반응이 뭐 있어? 연소.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앙금.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또 맛과 색깔, 냄새의 변화잖아. 근데 여기서 뭘 했다? 앙금을 했다. 앙금. 앙금은 뭐야 얘가? 자, 앙금은 어떤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랬을 때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야. 앙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우리가 배울 거야. 야, 앞에 거는 양이온이고 뒤에 거는 음이온이다. 근데 읽을 때는 이온이라는 물질은 반대로 읽어. 음이온부터 읽어. 근데 양이온은 그 이름 뒤에다가 원소의 이름 뒤에다가 이온만 붙여주면 돼. 근데 음이온은 화를 붙여줘야 돼. 그리고 산소곤, 염소곤, 소자 빼고 해야 돼. 염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 그러면 염화은이야. 염화은은 흰색 앙금이야. 염화은은 무슨 색 앙금? 흰색 앙금. 그 다음 누구? 바륨하고 칼슘이 탄산이온하고 황산이온하고 만나야 돼. 야, 그리고 화물의 총 전하량합은 0이 돼야 돼. 봐봐. 탄산바륨, 탄산칼슘, 황산바륨, 황산칼슘 전부 다 흰색 앙금이다. 그리고 PbI2, 아이오딘 하나 있어. 얘는 노란색 앙금. 써놔야 옆에 앙금이 이거 거의 이것만 나와. 우리 여기는 여기다 써놔. 여기다 써놔. 앙금 봐봐. 여기다 써놔. 여기다. AgCl, 염화은, 탄산바륨, 탄산칼슘, 황산바륨, 황산칼슘, 흰색 앙금이야. PbI2, 아이오딘한 납이 있어. 그럼 보자. 거기서
써? 자, 보자. 그리고 봐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누구야? 염화나트륨 소금물하고 AgNO3 질산은 이다. 근데 얘들이 다시 만나면 의미가 없어. 다른 곳에 있는 화물에 있는 이렇게 만나야 돼.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만나고. 보면 자리가 바뀌지.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질산 나트륨하고 뭐가 생겨? 염화은 뭐? 흰색 안 그렇지? 흰색. 근데 이때 먼저 질량을 갖다가 잰다. 따로따로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쟀어. 여기서 그래. 그러고 나서 둘을 섞어가지고 또 질량을 쟀어. 그랬더니 질량이 어떻다? 그대로야.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도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봐봐. 그림에서 봐봐. 나트륨 한 개 있지. 이쪽에도 나트륨 한 개 있지. 오른쪽에도. 그리고 염화이온 한 개 있지. 오른쪽에도 한 개 있지. 그리고 질산은도 한 개 있어. 그리고 질소도 한 개 있어. 그리고 산소 3개 있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원자의 하나의 질량은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똑같지. 화학 반응 시에도 앙금 생성 시에도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옆에 앙금 생성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 봐라. 자, 뭐가 있어? 탄산나트륨하고 누가 있냐면 염화칼슘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트륨 2개고 염소도 2개. 그러면 전체가 2개니까 앞에다 2를 써주는 거야. 이 NaCl 염화나트륨 되고 그 다음 CaCO3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입니다. 아까 지금 여기 있잖아. 탄산칼슘 앙금인 거 맞지? 그리고 얘도 자리 바꿨으니까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야. 성질 변하면서.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또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옆에 보면 황산나트륨하고 염화 바륨이 나왔어. 황산나트륨하고 염화 바륨이 나왔어. 황산나트륨 염화 바륨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황산바륨은 흰색 앙금이에요. 그리고 또 나트륨 2개 있고 염소 2개 있네. 전체가 2개 있으니까 앞에다 2를 써주면 돼. 이 NaCl 염화나트륨.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냐? 거기에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이 나왔어. 아이오딘과 칼륨이야. 아이오딘과 칼륨이지. 질산납이 나왔어. 근데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칼륨 2개고 질산도 2개야. 그러면 전체가 2개예요. 그리고 누가 만나? PB 하나하고 아이오딘 2개 만나고 노란색 앙금. 아이오딘 하나 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 다 나왔지. 다 나왔지. 즉 이것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 전부 다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야. 즉 단지 화학 반응이 되면서 변화가 되면서 성질은 변해. 그렇지만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만 나.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자, 그리고 3번 봐봐. 여기 플러스 강의 3번 봐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 수용액에 반응해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 봐봐. 반응 전에 나트륨이나 염소 원자, 은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가 질소 원자까지는 각각 1개고 산소 원자는 3개로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지. 그러다 보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왜 그거 그렇구나. 이따 먹으려고? 기체 발생해서 화학 변화에서 그거 보자. 질량 변화 보자. 기체 발생 시 질량 변화 보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 보자. 자, 누구하고 누구를 했다. 탄산칼슘하고 몰균 염산. 탄산칼슘이 석회석이야. 우리가 석회석 성분은 어디 있냐?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봉필에도 있어.
응? 탄산칼슘은.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요? 염산을 갖다 부었대. 그랬더니 야 무조건 탄산이 들어갔지 얘들아.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CO2가 발생한다. CO3 이게 있으면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 봐봐. 근데 얘가 얘한테 O를 줘. 그러고 나서 또 물도 생겨야 돼 얘가. 물도 생겨야 돼. 그러면 야 H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2가 붙은 거야. 그러면서 야 뭐 이산화탄소하고 뭐 발생해? 물 발생하고 그 다음에 칼슘 하나하고 염소 2개니까 염화칼슘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뭐가 발생했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했어. 이때 기체 발생 시 또 보자. 칼슘 몇 개야? 하나 그대로야. 그 다음 탄소 하나 그대로야. 산소 몇 개야? 3개야. 여기 1개 있고 여기 2개 있지. 3개야. 그 다음 수소 2개야. 그 다음 염소 2개야.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네?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근데 조심해 얘들아. 이걸 열어놓고 실험했어. 열어놓고 실험했어. 유리병에다 넣었는데 이걸 열어놓고 실험했어. 그러면 기체가 날아가 버리지. 기체 발생하면 날아가 버리지. 그러면 그 날아간 만큼 질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겠지. 열린 계에서는 질량이 감소해. 그러나 이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근데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해. 그러면 기체가 발생해도 날아가 못 날아가? 못 날아가지.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이나 어떻다? 똑같다. 어차피 우선은 열린 계에서는 뚜껑 열어놓고 실험하면 기체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해. 근데 닫힌 게 뚜껑 닫아놓고 실험하면 기체가 발생해도 못 빠져나가니까 반응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똑같아. 근데 이제 열린 계에서도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반응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보자. 여기 봐봐.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선생님 뭐라 했어? 탄산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 무조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긴다. 근데 봐봐. 거기서 봐봐. 닫힌 용기는 실험을 할 때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체가 발생해도 기체가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아래. 그렇지. 야, 상희 닫힌 용기는 기체가 발생해도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같다. 질량 일정하다. 반응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의 질량하고 염화칼슘하고 반응 후의 이산화탄소 물의 반응 질량이 어떻다? 똑같다. 근데 열린 용기는 어떻다? 열린 용기는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질량이 감소하지. 그러나 그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뭐는 성립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이해됐지? 봐봐. 열린 용기는 질량이 감소한다.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그리고 옆에 보자. 질량 관계는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여러 기체의 발생 반응바. 4번. 기체 발생이 이것만 있냐? 열린 용기, 닫힌 용기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자, 옆에 여러 가지 기체 발생에서 금속하고 얘들아,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겨. 근데 수소는 H2G. 그러면 염화수소는 2개 필요한 거야. 그러면 MgCl2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해. 이것도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뭐가 생긴다? 수소기체. 응? 염산, 황산, 질산은 산이잖아. 얘들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생겨. 봐봐. 아연도 기체야. 고체야. 금속이야. 그러면 또 얘도 뭐야? 염화 아연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들은 금속이야. 금속하고 산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모든 금속은 아니야. 수소보다 반응성 낮은 놈들이 있어. 누구냐면 불이, 수은, 은, 백금, 금은 금속인데도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안 발생해. 모든 금속은 아니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수소기체 발생하고. 세 번째 알아? 야, 과산화수소는 물보다 산소가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어디 쓰이냐? 아리아야. 들어는 봤지? 소독약이야. 옛날에 말간 소독약이지. 우리 상처 난데 뿌리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 왜? 얘가 뭘로 보낸대? 물과 산소로 보낸대. 근데 이때 이 산소가 활성화 산소야. 갖고 얘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이 기포가 산소가 생기면서 갖고 소독약이야. 근데 과산화수소는 가만히 놔두면 물과 산소로 보내돼. 근데 이게 너무 느리게 있는 거야. 속도도 지죠. 근데 우리 있잖아. 사람 생명체계에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어. 효소가 있어갖고 이 효소가 이 반응을 빠르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난 데 있잖아. 상처 난 데 있잖아. 뿌리지. 과산화수소를. 그러면 빠르게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되면서 이 산소가 세균을 죽이는 거야. 소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야, 탄산나트륨이 있어. 탄산나트륨. 뭐가 있냐?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야, 탄산수소 나트륨은 일명 뭐야? 빵 구울 때 쓰는 베이킹 파우더야. 옛날에 있잖아. 베이킹 파우더가 없을 때는 빵을 만들지. 만약 바게트를 만들었다. 아니야. 그러면 흉기야, 흉기. 졸래 딱딱해.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에서는 빵을 갖다 조금 잘라가지고 혓바닥에다 올려놔. 갖고 침으로 녹여갖고 먹어. 아니면 습에다 적셔갖고 먹지. 그래서 쑥문화가 발달한 거야. 굉장히 딱딱하다. 근데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가 딱 이제 등장하면서 이거 밀가루 반죽에다가 섞으니까 얘가 열분해. 얘가. 빨리 갔다 와. 어저께 놀았어? 좀? 어제요? 뭐하고 놀았어? 어제 게임했죠. 게임했어? 너의 낙은 게임이야? 네. 그래. 그래도 그 수업할 게 없었지? 네. 몇 시에서 몇 시에 했어? 저 2시에서 4시, 2시에서 3시 50분에 갔을 때 그때 저 빨리 끝났네?
늦게 일어났지 너. 어제는. 그래. 어제 같은 데는 늦게 일어났대. 이거 이해 못겠어? 이해? 여기가 어려운 파트야. 오히려. 응? 저번 시간에 어렵지 않대? 네. 응? 네. 너 요새 수학 점수 안 나오고 있어? 네.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수학? 75점. 야 이씨 왜 이렇게 못 봤어? 너무 어려웠어요. 됐어? 야 아리야 너 이거 하나 먹을래? 괜찮아요. 아리야 이거는 어때? 내용이 이해돼? 네. 그럼 보자. 가지고 봐봐. 우리가 빵 구울 때 이 탄산수 나트륨을 갖다가 여지. 그럼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탄산나트륨하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이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이 빵에 공간이 생겨. 공간이 생기면서 굉장히 빵이 부풀면서 부드러워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그냥 치마 안 바르고 그냥 먹었죠. 이해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연소시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보다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는 자 연소란 건 뭐야? 물질이 타는 거야.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야. 이게 연료 같은 게 탈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하면서 공기 중에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게 연소다. 응? 근데 첫 번째 봐라. 자 오히려 강철섬의 연소야. 야 강철은 원래는 불에 타 안 타? 안 타지. 근데 얘를 갖다가 솜으로 야 표면적을 늘려. 그러면 산소하고 접촉하는 표면적이 있으면서 탈 수 있어. 연소할 수 있어. 근데 이때는 봐봐. 강철솜이 누구하고 결합해? 산소와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면서 산화철이 돼. 근데 오히려 원래보다 질량이 어떻게 돼? 질량이 어떻게 돼? 강철솜보다. 질량이 크죠? 봐봐. 첫 번째 해봐봐. 이걸 어디서 실험한다? 열린 용기에 실험하지. 닫힌 열린 용기부터 하자. 실험하면 야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한다. 왜? 강철솜이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였어? 산소하고 결합. 강철에 비해서 강철솜에 비해서 질량이 증가한다. 옆에 그림 봐봐. 야
열린 용기 봐. 봐봐. 그리고 닫힌 용기는 어떻게 돼? 닫힌 용기는 어떻게 돼? 그렇지. 질량이 일정해. 왜? 봐봐. 열린 용기에서는 이걸 실험하지. 그러면 산소가 있잖아. 어떻게 돼? 계속해서 공급돼. 근데 닫힌 용기는 산소량이 정해져 있지. 여기서 있건 여기에 붙어 있건 질량은 변이 안 돼. 여기서는 무한정 산소가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가 달라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린 용기에서는 오히려 질량이 어떻게 돼? 그렇지. 달라붙는 산소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해버려. 근데 여기는 일정량의 산소가 있지. 결합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건 공기 중에 있건 얘하고 붙어갖고 산화철이 되건 산소의 수가 어떻게 돼? 일정해버려. 그러니까 열린 용기는 오히려 산소가 더 많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닫힌 용기는 질량이 산소가 공기 중에 있건 산화철에 붙어 있건 산소의 수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어떻다? 그대로지. 즉 봐라. 강철소문 봐라. 강철소의 연소는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하다. 왜? 결합한 산소의 질량을 합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이 일정하다. 그리고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오히려 증가한다. 그리고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근데 열린 용기라도 어차피 결합한 산소까지 고려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봐라. 이제 나무의 연소가 있어. 나무나 종이의 연소가 있어. 나무를 태우지.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 그러면서 뭐가 생겨? 재가 생기고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생겨? 수증기가 생겨. 수증기는 H2O다. 그러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봐라. 열린 용기에 실험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어떻게 돼? 아니지. 작아지지. 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날아가 봐, 공기 중. 그러다 보니까 질량은 어떻게 돼? 날아간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하지. 근데 닫힌 용기는 어떻게 돼? 날아가봤자 거기에 갇혀있잖아. 갇혀있다 보니까 기체가 발생해봤자 갇혀있다 보니까 질량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겠지.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니까 질량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이 어때? 똑같아. 열린 용기에서도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하면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연소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구나. 알 수 있다. 여기 풀어봐. 21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풀었어? 보자. 1번에 0xx야. 물리변화에서도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해. 그래서 1번에 2번에 x. 기체 발생에서도 화학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0xx고 2번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3번에 반응 전후에 앙금 생성 시에도 화학 반응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같다. 그 다음 4번에 야 선생님이 탄산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했어. 무조건. 그래서 4번에 1번 동그라미. 야 가나의 닫힌 용기다 보니까 가나의 질량은 질량 보존 법칙에서 같아야 되지. x야. 그리고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질량이 감소하지.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린 용기가 되면. 그래서 0x0이야. 그 다음 4번에 보자.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일정이면 일정. 묽은 염산에 열린 용기다. 묽은 염산에서 마그네슘 적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해갖고 열린 용기는 질량이 감소한다. 그 다음 강철섬을 연소시키면 검은색 산화 처리되는데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황산 나트륨과 염화 바륨을 섞으면 앙금 생성이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다. 그리고 남을 연소시키면 열과 빛을 내면타면서 재가 남는다. 이건 날아가 버리니까 감소다. 그리고 자 보자. 그리고 보면 자 보자. 자 5번에 자 강철이 21g을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27g이 됐대. 그러면 강철성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 했어? 21 플러스 얼마 해야지 27이 돼. 6g이다. 이해됐어? 좀만 쉬어. 이제? 좀만 쉬어.
이씨, 껐어야 되는데. 아리아는 또 수업 있어? 끝나고? 바로? 오늘 없어? 그럼 보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량 보존원 법칙 말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다. 일정 성분비는 뭐냐? 이것들이 결합한다 해서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으로 결합한다 해서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어? 봐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가 있냐? 자, 봐라. 일정 성분비 법칙은 또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자, 한 물질과 또 다른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이 될 때, 화합물이 될 때 이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성분비가 성립한다. 질량비가 성립한다. 야, 화합물을 형성할 때 아무렇게나 한 물질하고 다른 물질이 결합해갖고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 왜 성립하는 까닭은 자, 성립하는 까닭. 이게 왜 성립하는 거야? 첫 번째, 야, 이것들이 원자별이 변하면서 성립하는데 화학 변화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자, 왜 이게 성립하냐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 사이에 일정한 개수비가 성립돼요. 그리고 수소 원자의 질량, 산소의 원자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H2O를 만들지. H2O를 만들지. 봐라. 예를 들어볼게. H2O를 만들면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하고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돼? 알아야 돼. 1대2. 아니, 수소. 2대1. 수소. 2대 1이지. 그리고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야, 상혁아, 뭔 생각하고 있냐?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대 16이야. 그러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냐? 2대 16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8.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합물을 만들 때 이 원자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 H2O는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2대 1로 결합해. 그러면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대 16이니까 전체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2대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1대 8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갖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질량비가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일정 성분비는 뭐에는 성립한다? 화합물에는 성립해. 일정 성분비는 화합물에는 성립해. 근데
저기 혼합물은 성립해야 안 해. 성립 안 한다. 왜 그러냐면 혼합물은 성능놈맘이야. 성능놈맘이야. 그냥 혼합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화합물은 일정 개수비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화합물에는 성립하는데 이 혼합물에는 성립 안 해. 그리고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봐봐. 야, 성분 원소가 같으나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으나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야. 봐봐. 예를 들어볼게.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봐라. 성분 원소의 종류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졌지. 원소의 종류 같이. 근데 얘는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또 아까처럼 했잖아. 1대 8이야. 근데 얘는 뭐야? 야, 1 곱하기 2 플러스 16 곱하기 2야. 그러다 보니까 1대 16. 질량비가 원소의 종류는 구성 원소의 종류는 같으나 질량비가 틀려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상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옆에 보자. 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비. 원자는 질량이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질량이 다르다. 따라서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도 일정하다. 그리고 혼합물의 일정 성분비는 혼합물은 성분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설탕물은 설탕과 물의 양에 따라 여러 가지 농도, 즉 섞는 건 마음이야. 이 일정한 비가 아니기 때문에 혼합물은 성분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성분비가 성립 안 하고 일정 성분비는 상해가 어디서만 성립한다고? 그렇지. 이해됐지? 얘들이 일정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그러면 보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을 보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을 보자. 야, 옆에다가 이걸 써놔버려. 그 위에다가 뭘 써놓냐면, 야, 수소의 질량이 상대값이야. 1로 써. 그 다음 탄소의 질량을 12. 그 다음 질소의 질량을 14. 그 다음 산소의 질량을 16이라고 딱 표시해버리면 이거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써놔버려. 여기 위에다가. 여기다가. 그렇지. 거기다 써놔. 그러면 도움이 된다. 얘가 기준인데 이렇게 하면 편해. 수소의 질량이 상대값이 1이야. 수소가 제일 가벼워. 원자번호 1번이니까. 그럼 봐라. 아까 치면 되겠지. 자, 얘들아,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면 미친놈이야. 눈깔 뽑아야 돼. 왜냐면 원자는 너무 작아갖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야. 선생님은 원자를 봤어. 선생님이 이제 반도체를 전공 있잖아. 우리는 반도체를 갖다가 여러 층을 쌓아. 성분 물질 다르게 해가지고 쌓아. 그리고 두께도 다르게 해.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의 성질이 변해.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작게 만드는 게 그거야.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걸 쌓으면
이제 이게 잘 쌓였는지 뭐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자혁명을 했어. 전자혁명이 셈이 있고 템이 있어. 선생님이 연구실에는 XRD라는 장치가 있었어. X레이를 통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장치가 있어. 그리고 셈도 있었고 전자현미경 템도 있어. 셈은 뭐냐? 스캐닝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야. 전자를 쌓아가지고 빛 대신에 전자를 쌓아갖고 튕겨나와.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 스캐너가 빛을 쌓아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전자를 쌓아가지고 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템이 있어. 템은 터널링 일렉트로 마이크로스코피야.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실을 얇게 만든 다음에 전자를 투과시켜갖고 물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셈이 10의 마이너스 9승, 템이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 와. 갖고 템이 1억은 안 되고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템이 한 2억 됐어. 우리 연구실은 다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막 찍어달라고 해.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얘가 그런다. 야, 오늘 저녁에 술 살게. 빨리 찍어줘. 응, 알았어. 그럼 내일 와. 그런다. 근데 얘가 갑자기 야, 미팅 시켜줄게. 언제까지 필요해?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술도 많이 얻어먹고 미팅도 많이 갔어. 근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원자는 눈에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 모형을 통해서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물은 하이드로젠이니까 이제 수소는 하이드로젠이니까 H로 표시해. 산소는 옥시전이니까 O로 표현해. 그리고 탄소는 카본이니까 C로 표현해. 그리고 질소는 니트로젠이니까 N으로 표현해.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보면 얘들아 뭐가 있냐? H2O가 있어. H2O는 이렇게 원자 모형 그려보고 분자 모형 그려보면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로 돼 있어. 그러면 아까 설명했지?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화합을 만들 때 2대 1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의 질량비는 원자 한 개의 질량비는 질량은 얼마야? 1대 16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이런 거 다 준다.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거 뭐 수소 원자의 질량, 하나의 질량, 뭐 상대적인 질량 준다. 그러면 전체의 질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2대 16이니까 1대 8이야. 이해됐어? 1대 8이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질량비가 얼마다? 1대 8이야.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또 누구 있냐? 그 다음 암모니아 있어. 암모니아는 뭐야? 암모니아가 화장실에 나는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때문이야. 그러면 암모니아는 봐라. NH3다. 그러면 질소 하나 있고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거야. 수소 원자가.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지. 야, 질소하고 수소의 질소하고 수소의 개수비는 얼마야? 1대 3인 거야. 한 개당 원자 한 개당 질량비만 14대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비는 곱해주면 되니까 14대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4대 3으로 나온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뭐 즐거운 거 있어? 아리야? 오늘 뭐 아리아는 어제
뭐야 수업 끝나고 뭐 했어? 어제 수업 몇 시에 했어? 2시? 2시부터 3시 반? 4시까지 4시까지? 그래갖고 끝나고 뭐 했어? 집에 가서 잤어? 너 어제 늦잠 안 잤어? 어제요? 어. 그러면 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탄소가 중심 원자고 산소가 두 개가 붙는 거야.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의 배수비는 얼마야? 1대 2야. 1대 2다. 그리고 원자 하나당 질량비는 야 10이고 16이야. 그러면 전체 질량비는 곱해버리니까 12대 32야. 그러면 4로 나누면 3대 8이네? 3대 8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나왔냐? 자, 산화구리야. 산화구리. 산화구리는 CuO란 말이야. 그러면 Cu하고 O가 붙어있는 거야. 그러면 CU 대 O는 개수비가 1대 1이란 말이야. 그리고 한 개당 질량비는 원자 한 개당 질량비는 CU 준다. 얼마야? 64야. 64 대 16이야. 그러면 전체 질량비는 곱해버리면 64 대 16이니까 뭐 4 대 1이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수소, 산소가 반응해갖고 물이 될 때 질량비 1대 8대 9다. 구리하고 산소하고 만나갖고 산화구리 될 때 4대 1대 5야. 4대 1대 5야. 그리고 저 마그네슘하고 봐라. 산소하고 반응할 때 3대 2대 5야.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 질량비. 봐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리고 야 이제 두 번째 전체 두 번째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화물 BN2를 만들 때 질량비 보자. BN2를 만들 때 질량비 보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갖고 원자 모형을 만들었어. 볼트는 B로 쓰고 너트는 N으로 쓰고 그랬을 때 BN2를 만들 때 질량비 보자. 자 보자. 자, 첫 번째 볼트 2개하고 너트 몇 개야? 4개로 볼트 하나에 너트 2개인 BN2를 만들어. 봐봐 상혁아.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어.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볼트가 2개고 너트가 4개야. 그러면 BN2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 만들 수 있어. 볼트 2개지. 너트 몇 개야? 4개잖아. 이거 써놔. 밑에다 써놔. 그 그림 옆에다 써놔. 여기. 이거의 화학 반응식이 그렇지. 첫 번째 거의 화학 반응식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알아. 얘를 최소한의 정수비로 나타내봐. 그럼 어떻게 돼?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고 BN2가 돼. 그러면 이때 질량비는
질량비는 볼트를 갖다가 몇 g? 볼트를 5g. 얘를 너트를 2g으로 갖잖아. 그러면 얘들은 5대 4대 뭐가 되는 거야? 합하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지. 5, 4 더하니까 몇 대 몇이야? 9가 돼야 되지. 5대 4 때문에 질량비가 얘들은 5대 4가 되는 거야. 봐봐. 그 밑에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상혁아 여기 봐봐. 봐봐. 야,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 질량비를 일정하지. 볼트를 5g, 너트를 2g으로 했을 때 볼트와 너트는 야, BN2를 만들려면 볼트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5g. 너트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BN2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g이니까 질량비는 몇 대 몇? 5대 4라는 거야. 그리고 BN2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되는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5대 4대 9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두 번째. 이번에는 자 볼트가 몇 개야? 볼트가 2개고 너트가 6개다. 그리고 그러면 BN2는 2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너트가 몇 개 남지? 2개가 남아야 돼. 그러면 쓰면 화학방식으로 쓰면 2B 플러스 6개는 2BN2 플러스 2BN2 플러스 2BN2 플러스 2N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야, 2BN2 2개 만들고 BN2 2개 만들고 너트가 몇 개 남아? 2개가 남는 거야. 근데 결국에 이게 넘어가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2개를 없애버리면 여기도 2개 없애버려. 그러면 얘하고 똑같아져. 그러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나온다. 이해됐어? 그리고 밑에다 써놔. 이거라고 얘는 화학방식. 이거 두 번째 거. 야, 볼트 2개에 너트 6개를 이용해서 BN2는 2개 만들 수 있고 너트가 2개가 남는 거지. 이해됐지? 즉, 야, 볼트와 너트는 몇 대 몇의 개수비로 결합해? 1대2로 결합하기 때문에 여분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너트 2개가 남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야, 질량비 외워야 될 게 있어. 야, 3개 외워야 된다. 첫 번째, 자, 질량비를 외워야 될 게 있어. 세 번째는 자, 첫 번째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고 물이 될 때 몇 대 몇이다? 1대 8대. 그러면 야, 그렇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하면 같아야 되지. 이걸 더하면 얘는 9가 돼야 돼. 1대 8대 9 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 나온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산화구리 될 때, 산화구리 될 때, 구리2 될 때, 4대 1대 5다. 4일 더하니까 5대. 이해됐어? 그 다음 세 번째 꼭 외워야 될 거. 마그네슘하고 산소와 결합해갖고 산화마그네슘.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2대 5다. 3대 2대 5다. 이해됐어? 이렇게 나온다. 이 세 개는 외워야 돼. 거기 나왔잖아. 우리가 여기서 1대 8대 군 건 알고,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산화구리 될 때, 몇 대 몇이라고? 4대 1대 5야. 그 다음 옆에 봐라. 산화공만 마그네슘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봐봐.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산화 마그네슘 되는데 몇 대 몇이냐. 3대 2대 5지. 응? 질량비가. 자, 화합물 만들 때 성분 원소 사이에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그럼 보자. 자, 산화구리 2에서의 질량비 봐봐.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하고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근데 이때 구리하고 산소하고 질량비가 4대 1이니까 산화구리는 5가 돼야 돼. 즉, 봐라. 구리하고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4대 1로 반응한다. 이때 옆에 구리하고 산화구리는 4대 5로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구리가 4g일 때 산화구리는 5g, 구리가 8g일 때 산화구리는 10g이야. 응? 근데 여기다가 얘들아 봐봐. 도가니에 넣고 이렇게 도가니에다가 구리 몇 g을 넣어준다. 4g을 넣어주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구리 4g을 넣어줬어. 근데 구리하고 산소는 산화구리가 되는데 몇 대 몇이라 있어? 4대 1대 5가 한다. 그러면 봐라 얘들아, 구리가 봐봐 몇 g까지 x. 야, 옆에 보충자료 봐봐. 보충자료 봐봐. 자, 3번에는 아까 지금 뭐라 했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질량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겠어. 물과 과산화수소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수소하고 산소야. 원소의 종류는 같지. 근데 질량비가 물은 1대 8이고 과산화수소는 1대 16이야. 같은 물질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 다른 물질인 거야. 근데 이제 4번 봐봐. 구리 4g을 가열하여 생성된 산화구리 2의 질량비를 보자. 응? 그러면 야, X축이 가열 시간이야. 그리고 Y축이 산화구리야. 자, 산화구리가 5g 생길 때까지는 증가를 해. 증가를 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산화구리가 증가 안 해. 왜? 구리의 양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4g밖에 없어. 그러면 산소가 1g이 결합해갖고 산화구리 5g 생길 때까지는 증가를 해.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반응할 구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증가 안 하는 거야. 산소는 무한정이 있어. 근데 구리는 한정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리 4g이 산소 1g하고 반응해갖고 산화구리 5g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산화구리는 증가해. 그러나 산화구리가 5g이 됐지. 그러면 더 이상 반응할 구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구리는 증가해야 안 해? 안 해. 그 다음 보자. 밑에. 그리고 얘들아, 넣어준다고 다 반응한 거 아니다. 얘들은 일정 비율로만 반응한다. 그래갖고 봐봐. 5번 봐.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는 마그네슘을 가열하여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되니까 마그네슘, 산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2대 5다. 근데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말했다. 자, 이거야. 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고 물이 돼. 근데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야, 얘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8대 9로 반응한다. 그럼 봐라. 만약에 내가 수소를 갖다가 4g을 넣어줬어. 그리고 여기 산소를 16g 넣어줬어. 그러면 20g이 생기는 거야? 아니야. 일정 비율로만 반응한다. 이 B로 나눠줘봐. 얘는 얼마가 나와? 1로 나눠줘봐. 상혜가. 아래야. 1로 나누면 4g은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근데 8로 나누면 얘를 2g이 나오지. 남는 건 용소에도 부족한 건 용소가 안 돼. 만약에 2를 곱해버리면 얘는 2g 반응하고 얘는 16g 반응해. 근데 4를 곱하지. 그럼 얘는 4g 다 반응해. 근데 4, 8은 32야. 부족하잖아. 용소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B로 이 질량을 나눠줬을 때 적게 나온 놈을 곱해주는 거야. 얘는 나눠주면 4 나오지. 얘는 나눠주면 뭐 나오냐? 2 나오지. 그럼 2를 곱해주는 거야. 2를 곱해주면 얘는 2g 반응하고 얘는 16g이 반응. 그러다 보니까 얘는 2g이 남고 얘는 0g이고 얘는 9이 18g. 9이 18g이 되는 거예요. 18g이. 자,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 얼마야? 20g이지. 반응 후에도 질량이 얼마야? 20g이지. 질량 보죠. 정리 맞아.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고 이거? 야,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선 B로 질량을 나눠주는 거. 남는 건 용소에도 부족한 건 용소 같아. 그러니까 B로 나눴을 때 적게 나온 놈을 B에다 곱해줍니다. 그게 반응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하고 산화구리가 된다. 그러면 4대 1대 5야. 근데 얘가 20g 있고 얘가 5g 있고 다 반응한 거 아니야? 나눠줘. 얘는 16g 있대. 나눠줘. 그러면 얘 4로 나누면 얘는 얼마 나오냐? 4 나오지. 얘는 얼마 나와? 5. 그러면 선생님이 뭘 곱해주라고 했다? 적게 나온 놈을 곱해주라고 했지.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돼? 4를 곱해줘. 그러면 4에는 4니까 얘는 16g. 얘는 몇 g? 4g 반응하고 얘는 다 반응하고 얘는 몇 g이 나와? 그리고 얘는 몇 g이 생성돼? 4, 5, 20g이 생성돼. 반응 전에 21g이었지. 반응 후에도 몇 g이야? 21g. 질량 보조로 승리 맞지? 이게 뭐야? 이게 일정 성분비율 법칙이야.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원소 사이의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하는 거야.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들은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리아야? B로 질량을 나눠줘. 남는 건 용소에도 부족한 건 용소가 안 되니까 B로 나눠줘. 야, 1로 나눠봐. 4 나오지. 8로 나눠봐. 2 나오지. 남으려면 이 중에 작은 놈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반응하는 거야. 2g 반응하고 16g 반응. 그러니까 얘는 2g 남고 얘는 9, 2, 18g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16g하고 5g이 있었어. 그러면 나눠줘. B로 나누면 얘는 4 나오고 얘는 5 나오고 그러면 적은 놈 4를 곱해줘. 그러면 4, 4, 16 4, 1은 4 그리고 얘는 다 반응해버리고 얘는 몇 g 남아? 1g 남지. 그리고 얘가 얼마가 생성돼? 4, 5, 23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니? 숙제는 23페이지하고 봅시다. 23페이지하고 저기 26페이지 27페이지하고 그 다음 저기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풀어보면 돼요. 이해됐어?
이거 너는 언제 올 거야? 그린이. 저는 일요일? 뭐냐 저기 아리아는 일요일 날 몇 시에? 저번 주에 했지? 저기로 가면 되네. 알지? 안녕히 계세요. 음. 음.